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싱가포르에서 다음 달 12일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미 회담 취소를 통보하는 공개서한까지 보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면서 꺼진 듯 보였던 북미 정상회담 불씨가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네, 자세한 얘기는 정치부 이봉석 기자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기자, 이게 하루 만에 상황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현재 대화를 하고 있다 밝혔는데 발언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앞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다면 싱가포르에서 다음 달 12일 날 열릴 것. 원래 그러니까 다음 달 12일 날 열릴 예정인데 예정대로 다시 개최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시사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과 현재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북한하고 미국이 현재 접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을 끄는 게 필요하다면 개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을 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 앞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북미 회담 일정이 원래는 하루인데 12일 날 하루 당일인데 근데 이틀 더 늘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예. 요거하고 어떤 비슷한 취지에서 만약에 열린다면 12일하고 13일 이렇게 이틀 동안 열릴 이틀 동안.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 결국에는 이틀 동안 열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예. 그러니까 만약에 50대 50이라면 그 전에 어떤 개최 가능성이 좀 커졌다가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를 보내면서 무산 가능성이 나왔었는데 예. 이번에는 다시 어떤 개최 가능성이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북미 회담을 취소하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편지까지 보냈던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갑자기 다시 태도가 돌아선 이유가 뭔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 게 예.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예. 따뜻하고 생산적인 담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좋은 뉴스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결국엔 이 담화 자체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 담화 내용을 좀 약간 살펴보면 북한이 그 전에 얘기를 하면 그 전에 뒤돌아보면 최선희 부상의 담화에서는 핵 대 핵의 어떤 대결 이런 식으로 강경한 입장에 돌아섰다가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를 보면 상당히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180도 돌아선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예를 들어서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 예. 그리고 또 북미 회담이 일정에 올라 있고 그다음에 준비 작업도 마감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었는데 좀 안타깝다 이런 어떤 뉘앙스를 미치기도 했고 예. 그다음에 또 트럼프 방식에 대해서도 거론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 미국이 얘기를 했던 게 리비아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서 북한이 반발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북한을 달래는 입장에서 미국이 트럼프 방식을 거론했는데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은연중에 어떤 기대를 품고 있었다는 거를 이제 살짝 내비치면서 예. 대화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나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예. 이런 어떤 담화 내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걸로 그렇게 또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한 얘기가 싱가포르에서 이제 어떤 구체적인 실무 논의를 하기 위해서 북한한테 접촉을 했었는데 북한이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도에서는 어떤 노쇼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런데 결국엔 이렇게 지금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북미 간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이 이게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전에는 이제 나타나지 않았다가 이번에 이제 북한도 대화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예. 또 하나는 그냥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취소 통보를 한 게 자체가 물밑에서는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었는데 북한이라든지 입장 변화가 없었는데 그냥 순전히 트럼프식의 어떤 협상 전술이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전술이 좀 궁금해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고 있는 원하는 결과를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이 협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겠다.
거를 위해서 주도권 뭐 차원도 그렇겠고요. 어떤 트럼프식 전략이 통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전략을 좀 짚어볼까요? 예.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한 가지 이제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최근에 그 어떤 중동 문제 그 연구를 하시는 분의 어떤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예. 그 중동에서 저 미국의 어떤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미국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예.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은 그 미국의 정책을 볼 때가 아니라 개인 트럼프라는 개인을 들여봐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그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전제가 있냐면 그 보통의 어떤 국가는 외교 전략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미국은 그렇죠. 워낙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 어떤 본인이 어떤 입장으로 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외교 정책에 나서는지를 이제 보통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대표적인 게 이제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피벗 투 아시아 뭐 예. 이런 전략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뭐 미국도 전략이 있을 텐데 그 전략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라는 개인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들여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 같은 맥락에서 이것도 이제 살펴보면 이게 결국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협상의 전술이 아니냐. 예.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 기술이라는 그런 저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꺼이 퇴장하기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예를 들면 판이 그 어떤 협상에서 본인이 가져갈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실익이 되거나 없다 생각하면 실익이 그냥 없다거나 포기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실익이 없다거나 아니면 좀 불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 예. 그냥 판 자체를 아예 깨버리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에서 또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만약 성과가 없으면 회담장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어떤 발언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다목적 포석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 이렇게 이제 강경하게 나아감으로 해서 북한에는 이제 벼랑 끝 전술이라고 있는데 이거 자체를 훨씬 더 이제 강경한 태도로 해서 무력화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도 있겠고 예.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얼마만큼의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이걸 타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제 중국을 거론했는데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두 번째 만남 이후에 북한의 태도가 달라졌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해서 중국의 어떤 견제 의도를 또 무력화시키는 그래서 그런 이후에 어떤 북한이 중국과 다시 만나는 거에 대한 그 회담 전에 예. 그걸 차단하기 위한 어떤 목적도 있다고 네, 볼 그럴 수 수도 있겠어요. 있겠고 예. 또 이후에 중국의 어떤 입김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좀 차단하는 그런 의도도 있겠고 음. 또 한편으로는 미국 내에서도 북미 회담 자체에 대해서 회의론이나 반대 여론이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에도 목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어쩔 수 얘기가 없이. 나왔는데 예. 그런 어떤 비판 여론도 잠재울 수 약간 있는.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의도 여러 가지 이제 다목적인 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회담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당국 같은 경우에 한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취재 신청을 접수를 막았다가 다시 이제 한 것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 날 밤에 어떤 회담을 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낮에 싱가포르 호텔들이 그 전에 바로 직후에 이제 예약 신청을 재개를 그랬다가 다시 이제 중단하는 가능성이 나오니까 다시 또 중단을 한 거죠. 예약을 못하게. 그거하고 상관없이 물밑에서 어떤 움직임을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약간 좀 이렇게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좀 약간 다른 듯한 제스처를 취해서 좀 궁금했던 측면이 있는데 네. 지금 다시 돌아보면 어떤 이런 거를 낌새를 좀 눈치채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또 싱가포르 언론 같은 경우에는 준비 작업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경찰이라든지 지금 현재 회담 기간에 휴가를 가지 말라는 금지령 좀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공군기지에 근무하는 군인들도 현재 대기 상태라고 그럽니다. 사실 언론에 보도된 게 아니어도 싱가포르 지금 이봉석 기자가 얘기한 대로 싱가포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움직임은 거의 하는 게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좀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한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 이게 지금
안 열리나 보다라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냥 잔치상 이런 걸 철수하자. 벌어놨다가 이제 다 판을 치우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좀 다시 수습을 그래서 준비에 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중재 역할에 나섰던 청와대.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갔다 오자마자 또 이 취소가 돼갖고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냐면서 어떤 패싱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이래저래 좀 모양새가 좀 안 좋은 어떤 그 비판도 있었는데 어쨌든 불씨가 살아났기 때문에 기대를 청와대 측에서는 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재 그 청와대 반응은 일단 다행스럽다는 예.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물론 그 개최가 되는 게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죠. 지금 개최되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약간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래서 이제 또 조심스러운 측면도 보이고 있는데요. 그냥 추이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청와대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게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한번 또 번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조심스럽게 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주말에 일정이 지금 공식 일정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수시로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을 보고를 받으면서 아무래도 그 중재 외교에 그 좀 고심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아무래도 1박 4일간의 어떤 강행군을 했고 또 그 목요일 날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NSC 그 소집하면서 소집하면서 밤새 또, 예, 소집을 그 하게 됐기 밤늦게까지 때문에. 예. 또 회의를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좀 휴식을 좀 취하면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수시 보고를 받으면서 돌아가는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지금 지켜볼 것으로 그렇게 그렇군요. 보입니다. 예. 예,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김정은 위원장은 연이틀 경제 행보에 나섰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재 그 오늘 보도가 나온 게 김정은 위원장이 강원도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에 건설 현상을 이제 시찰을 했다고 그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어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 북한 매체의 보도를 보면 바로 라이브로 나오진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 날 보통 보도를 해서 전날 갔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풍계리의 그 취재를 위해서 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 5개국 취재진이 이제 원산에 이제 풍계리 취재를 갔다가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호텔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원래는 그 원산 시찰 그 원산 지역을 돌아볼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북한 당국자들이 그 호텔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해서 왜 무슨 일이냐 예. 이렇게 궁금해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원산 지역을 이제 시찰을 하니까 좀 어떤 그 막아놓는 그 동선을 좀 막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또 보이고 그 전날에는 또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강원도 지역에 있는 철로를 이제 시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그 북한이 앞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이제 폐기를 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이라는 새로운 전략 노선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독려하는 차원에서 김정은이 위원장이 이런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그러면서도 그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이런 상황 자체는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김계관 제1부상의 그 담화를 보면 위임을 받았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담화 자체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어떤 이런 상황 자체를 보고를 받으면서 그 때에 따라서 지시를 내리기도 할 것으로 확실히 보입니다. 김 위원장 반응도 궁금했었는데 그 판을 깨려고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성사 가능성은 훨씬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의중이 반영이 된 게 예. 맞다면 그러면 이제 그 담화 자체가 대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원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북한도 대화를 상당히 원하고 있다고 볼 수 그래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봉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